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전면적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오늘 조선일보 동서남북 칼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이었습니다. 안용현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인데요. 우선 내용을 잠깐 따라가 보겠습니다. 2018년 12월, 2018년 1월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전 세계를 상대로 대화 쇼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니 많이 그러면서 그래서 계속해서 김정은이를 문재인이를 불러가지고 3번의 정상회담까지 하고 9.19 군사합의도 만들어내고 막 이랬잖아요. 자, 그 해가 마무리된 2018년 12월에 당시 문재인의 청와대 쫄개들이 그 해의 남북관계 또 미북관계를 얘기하면서 역사적인 해였다, 엄청난 해였다,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뭐 이런 따위의 표현을 쓰면서 내가 생각해도 자화자찬 같지만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한 해에 발생한 일들을 보면 정말로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4월의 남북 판문점 선언 때는 확성기 방송 금지, 전당 금지, 북한이 가장 힘들어했던 확성기 방송 금지, 전당 금지, 이걸 그대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북이 내민 문서에 그냥 서명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북한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판문점 선언이었다. 또 판문점 도보다리,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배석자 하나도 없이 44분간이나 대화를 했는데 이게 정상 간에 이렇게 단둘이 특히 북한과 단둘이 만났던 상황은 김대중이가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자마자 거의 납치당하다시피 김정은이 차에 단둘이 가서 한 20여 분 동안 차로 이동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빼놓고는 이번 도보자리 44분이 이제 유일한데 그때 김대중이가 김정은이 차 안에서 20여 분간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당시 미국 정보기관과 서방 정보기관 또 한국의 정보기관들이 김대중 정권 때니까 안기부는 안 움직였겠지만 미국 정보기관이나 서방 정보기관들이 이 20여 분 동안 김정일이하고 김대중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보다리에서 44분간이나 문재인하고 김정은이가 배석자 없이 얘기를 한 거예요. 멀리서 카메라로 입모양을 보고서 저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첩보기관들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문재인이가 말을 하는 그 입모양을 보면서 입모양을 보고 말을 해석해내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김정은이한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발전소 문제. 그런데 그 당시에 청와대는 신경제구상이라고 하는 걸 USB에 담아서 문재인이가 직접 김정은이한테 건네줬다고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이 USB는 그냥 잊혀졌어요. 이거 김정은이가 지금도 갖고 있겠죠. 나중에 북한 접수하고 나서 이 USB를 꼭 들여다봐야 될 거예요. 판문점 회담 직후에 문재인의 산업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문건을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자 급하게 530건의 파일을 지웠는데 그중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는 것과 관련된 문서들이 다수 파기가 됐어요. 이 파일의 제목 중에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라는 뜻을 의미하는 포호요이스, 북한 원전 추진을 줄이면 북원추, 이런 제목의 보고서들이 파일명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정부는 말이죠. 문재인 좌파 정권은 원전이 위험하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에다가는 그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원전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 핵연료,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추출하고 하면서 핵폭탄의 원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핵무기 개발과 전력, 에너지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김정은이한테 가장 절실했던 것이 원전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 원전 기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다 죽여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 이 안용현 정치부 차장은 이 정신분열적 행태라고 표현했는데 그 진상은 따로 있을 것이다. 또 그런가 하면 그해 9월에 평양 정상회담에서는 남북 군사 합의를 체결했는데 이때 문재인이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 서해 완충 수역 남북 각각 40km로 똑같다고 했는데 막상 재어보니까 우리는 85km나 밑으로 내려와 있고 북한은 50km, 우리가 35km나 더 내줬다. 완전 새빨간 거짓 발표를 했다. 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가 가동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어요. 예, 지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도보다리 대화,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문재인이하고 김정은이가 또 USB를 넘겨줬다고 했는데 그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9.19 군사 합의 과정에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9.19 군사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문재인 좌파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한테 알려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료도 별로 남겨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의.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예술단, 우리나라 예술단이 평양에 간 거 기억하시죠? 그때 누가 갔더라? 노. 예. 자, 윤상이가 그때 무슨 무대 감독을 했다 그랬나? 하여튼 탁현민이랑 둘이서. 그런데 그때 말이죠. 예술단이 평양에 갈 때 비행기 전세기로 갔어요. 전세기로 갔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북한에 처음으로 띄운 전세기인데 이 전세기가 어느 항공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되게 국적기, 대한항공기를 쓰잖아요. 어느 항공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이스타 항공입니다. 이스타 항공. 이스타 항공을 띄웠어요. 이스타 창업주 이상직이 알죠? 문재인이 딸 문다혜 케어해 줬던 거. 이스타 항공을 띄웠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2018년에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이게 안용현 정치부 차장의 칼럼인데요. 제가 여기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착 과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재명이한테 정권 뺏겼으면 문재인이가 팔아먹으려고 했던 그 과정을 더 속도를 내서 해치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늘의 운이 다하지 않아서, 나라의 운이 다하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하는 데 성공했어요. 자, 그러면 문재인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 전 과정을 이제라도 제대로 조사하고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으면 수사하고 사법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단건 단발 사안하고는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대준 씨 월북몰이 사건, 이건 단건 사건입니다. 또 귀순어민 강제 북송 사건도 단건 사건이죠. 이런 단건들이 모여있는 문재인 좌파 정권 5년간에 벌어진 나라 팔아먹는 프로젝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모를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수사 이전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이전에 국정조사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는가, 그 실태를 파악하는 국정조사, 이거 강력하게 추진해야 됩니다. 지금 소수파 소수당이니까 추진해도 안 먹히겠죠. 그러나 일단 시동을 걸어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정당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진실이 있으니까. 일단 대북 굴종정책,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북 굴종정책,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재인 좌파 정권의 대한민국 팔아넘기기 이 전략, 공작, 이 전모를 파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놔야 내후년에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 된 다음에 그거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린 숙제부터 해야죠. 먼저 이게 중요한 숙제다, 이거 꼭 풀어야 될 숙제다라고 먼저 걸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점에서 현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말고 문재인 좌파 정권이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대한민국을 김정은이한테 갖다 바치려고 했는지의 그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 추진을 국민의힘에게 제가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